그 글쓰기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시죠? 네. 제가 사실 블로그를 이제 처음 시작했거든요. 네. 블로그를 통해서 글쓰기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블로그에 서너 줄 글 쓰는 것도 되게 힘들었어요.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. 내가 글을 이렇게 못 쓰나? 친구가 제가 이제 50이 돼갖고 좀 우울해하니까 네네네. 너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블로그를 해봐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? 그리고 블로그를 딱 시작했는데 전 되게 잘 쓸 줄 알았거든요. 네. 근데 한 4줄인가 썼는데 쓸 말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란 거야. 내가 이렇게 글을 못 쓰나? 그랬는데 지금 블로그 시작한 지 한 7년쯤 됐거든요. 7년? 네. 그러니까 그렇게 꾸준히 블로그에 글을 쓰다 보니까 글솜씨가 조금 늘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 기자단이나 뭐 그런 시민 기자나 약도 많이 쓰죠. 이런 그다음에 뭐 잡지사 에서 일하고 그러면서 글쓰기랑 좀 가깝게 지낼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블로그 글쓰기 덕분에 자서전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되었고요. 그러니까. 그러면서 삶이 많이 바뀌어졌어요. 그러면 방금 말씀하실 때 맨 처음에 글 쓸 때 뭐 두세 줄밖에 못 썼는데 그럼 그때부터 뭐 내가 좀 잘 쓴다가 이거 어느 정도 숙달이 되기까지는 얼마 정도 걸린 것 같아요? 제가 이제 한 2년 정도는 그렇게 헤맸어요. 2년 정도. 근데 2년 되게 열심히 썼거든요. 근데 안 느는 거예요. 그렇죠. 잘 안 늘죠. 너무 안 늘어요. 예. 그래서 이제 나 혼자 되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블로그 시작한 지 3년쯤 됐을 때 우연히 이제 어떤 그 방송 작가를 하던 어떤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. 그분한테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 왜 이렇게 글쓰기가 안 느는지 모르겠어요. 좀 글 잘 쓰고 싶은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돈이 되는 글쓰기를 하라 이렇게 조언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돈이 되는 글쓰기를 제가 어떻게 해요? 지금 서너 줄밖에 못 쓰는데 그렇지. 말이 안 되잖아요. 예, 예, 그래서 예. 어떻게 제가 글쓰기로 돈을 벌어요?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찾아보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뭐 떠먹여 주냐 그러면서 찾아보면 있으니까 찾아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선택한 게 샘터라는 잡지 아시죠? 샘터 알죠? 유명하죠. 좋은 생각 샘터. 그렇죠. 우리 세대는 다 알죠? 네. 거기에 투고를 했어요. 근데 그 샘터에 하나 투고하면서도 엄청 낑낑거리면서 쓴 그렇죠. 거예요. 예. 그게 나로서는 처음이니까. 그럼요. 그리고 3만 원을 받았어요. 잊혀지지가 않아. 그게 그 3만 원하고 그 샘터가 2권인가 3권인가 이제 보내주더라고요. 내 글이 실렸으니까. 이런 거구나. 그때 뭘 느꼈냐면 블로그에 그냥 사적인 글쓰기를 할 때는 내가 별 고민이 없어요. 그냥 오늘 어디 가서 뭐 했는데 맛있는 거 먹고 뭐 친구들이랑 놀고 재밌었다. 그냥 이 정도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내가 그 투고를 할 때는 정말 되게 막 힘들고 고민하고 썼다가 고치고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예요. 돈을 받는 글쓰기라는 게 이런 거구나.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받는 글쓰기를 할 때가 있을까를 찾다가 제가 이제 시민 기자라는 걸 알게 됐고요. 시민 기자 활동을 하면서 글을 단정하게 쓰고 뭔가 정보를 전달하고 그런 거를 배우게 됐고요.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온 거예요. 다음으로 저도 최근에 저기 MBC 여성시대에 뭐 하나 투고해가지고 저기 물청소기 하나 받았어요. 50만 원 상당의. 진짜요? 그래가지고 작년에 우리 아들 결혼했는데 신혼집에 하나 제가 보내줬습니다. 화끈하게 선물 쏘셨네요. 쏘았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근데 아까 이제 7, 8년 전에 이제 글을 못 썼는데 쓰기 시작해가지고 한 2년 정도 글을 쓰다 보니까 이제 글은 조금 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자서전 대필까지 이제 그까지는 한 5년 정도 걸렸다 가죠? 5년, 네, 5년 정도. 이상 걸렸죠. 네. 그럼 연습을 하면은
됐었는지 아니면은 이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보니 선생님이 내가 원래 이런 재능이 있었나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? 재능은 1도 없었고요. 이게 또 근데 그 나의 재능이 있었다면 갈망은 있었어요. 갈망.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되고 싶은 간절함은 있었어. 예, 그러니까 보통 그냥 블로그에 글 쓰는 사람 많잖아요. 우리 주변에도. 네. 그렇다고 다 열심히 하진 않아요. 그렇죠. 그렇죠? 네. 그냥 어디 먹으러 가서 뭐 쓰고 이제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끝이지만 나는 정말 간절하게 글을 잘 쓰고 싶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한 축은 돈 되는 글쓰기를 했고 또 다른 한 축은 책을 읽었어요. 이것도 되게 상식적인 얘기지만 예. 책을 이제 열심히 읽었는데 그 글쓰기랑 책 읽기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해요, 저는. 맞습니다. 예. 그래서 그냥 책 읽기만 있으면 안 되고 글쓰기만 있어도 안 되고 책을 읽고 글을 써야 맞습니다. 인간이 성숙할 수 있고 그렇죠. 뭔가 자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책을 조금 열심히 많이 읽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책을 읽다가 뭐 좋은 구절이 나오거나 그러면 메모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. 네. 이 메모는 나중에 이제 제가 글을 쓸 때 굉장히 빛을 발해요. 이 내가 그 메모해 놓은 것들을 모았다가 적절한 곳에 인용을 해서 썼거든요. 글을 쓸 때. 네. 근데 처음에 이제 글이 되게 내 글이 밋밋하다고 느껴졌는데 그럴 때 인용을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글이 되게 반짝반짝 빛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러면서 인용의 기술을 제가 또 익힌 거예요. 네. 그래서 그 책을 열심히 읽고 메모를 했다가 그거를 내 글에 인용을 하면서 그걸로 이제 내 가치관이나 철학으로 조금 심화시키면 나라는 인간도 좀 성숙되고 내 글도 조금 깊어지고 그러더라고요. 초보자들이 자서전을 쓰려고 하면은 어떤 준비, 어떤 마음으로 써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기 쓰는 거하고는 또 다를 거 아닙니까? 예, 그래서 대피를 해보신 결과 이런 걸 갖다 준비를 좀 많이 해보고 써야 된다든지 뭐가 제일 중요한지. 중요한 건 글쓰기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. 이게 이제 그냥 한두 번 쓰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. 자서전이라는 게. 그렇죠. 그러니까 뭐 최소한 100페이지 이상의 분량의 글이 나와야 하는 거니까 글쓰기 습관이 1번인 것 같아요. 그런 의미에서는 일기도 좋고 블로그를 하는 것도 좋고 뭔가 지속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요즘에 보면은 뭐 글쓰기 31 프로젝트 뭐 이런 거 되게 많아요. 그러면 이제 그런 데 가입해서 강제적으로 이제 매일 한 편씩 글을 써낸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지속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혼자는 힘드니까 이제 그런 도움을 받는 것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일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은 글쓰기 습관을 만드는 환경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는 뭔가 되게 많은 내 이야기거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를 뽑아서 내가 글을 써야 할지 모를 때는 목차를 한번 미리 만들어 보거나 아니면 질문지를 만들어 보거나 해서 그 자기의 일생 중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, 내가 쓰고 싶은 부분을 조금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 것도 괜찮고요. 아니면은 연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. 네? 연표. 연표. 그래서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인생에서 중요했던 것들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 조금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덜 중요했던 것들 그런 걸 좀 그 사이사이에 넣으면서 내가 어떤 거를 위주로 글을 써나갈 것인지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연표를 만들어 보는 작업도 아마 초보자에게는 조금 유익하지 않을까 싶어요. 지금 뭐 다른 말씀은 뭐 책에도 있고 여러 이렇게 말을 좀 들은 게
기억이 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질문지를 던지봐라는 것을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. 질문지 예를 들면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그런 거는 예. 시중에 책도 많이 나와 있고요. 아 그래요? 그 무슨 자서전 쓰기 이제 뭐 이런 책에 나만 못 봤나? 그럴 수도 있어요. 이건 책이 아니고 예, 예, 그 예. 질문으로 만들어 놓은 노트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것도 시판되는 게 있어요. 예, 예. 그러면 이제 거기에 질문이 뭐 당신의 태몽은 무엇입니까? 그러면은 뭐 할머니가 그랬는데 내가 태어날 때 뭐 어떤 꽃밭에서 뭐 꽃이 피었다 들은 거 있잖아요. 그럼 자기가 거기다 쭉 쓰는 거예요. 예, 예. 그리고 이제 뭐 2번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습니까? 하면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달고, 그래서 그 책을 한 권의 질문에 대한 답을 다 달면 그 나의 자서전이 되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자서전을 완성할 수는 있지만 이것도 뭐 그 자기주도적인 글은 아닌 거죠. 남이 만들어준 질문에 대한 내가 답을 쓴 거니까. 그러니까 질문도 스스로 만들면 좋죠. 그러면은 바꿔 이야기하면은 그 질문을 잘하면은 그 질문이 어떻게 보면은 소재가 될 수 있고 그 질문이 저 목차 약간만 바뀌면 목차가 될 수 있네요. 그게 목차예요. 근데 이제 그렇구나. 처음에는 조금 뭐 산만하게 질문을 한다 해도 그렇죠. 그 질문에서 내가 다듬고 빼고 넣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 질문을 뭐 20개, 50개, 100개 이렇게 만들면 돼요. 실제로 한 2, 3년 전쯤에 50플러스에서 네. 부모님 자서전 써주기 뭐 그런 행사가 있었거든요. 네,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. 네네. 예.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볼까 해서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도 그 자서전 만들어 주시는 그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질문지를 충실하게 만들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은 네. 그냥 훌륭한 한 권의 자서전이 나온다. 그거 있고요. 또 하나, 나는 아무래도 글쓰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요. 네. 이러신 분들은 사진 위주의 자서전도 괜찮아요. 근데 사진 위주는 뭐 사람마다 이제 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제가 뭐 사진 찍어가지고 그 자신을 보면 좀 촌스럽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. 예. 주관적인 생각이신 것 같고. 그렇죠, 그렇죠. 예. 아까 너무 나는 글은 진짜 못 쓰겠다. 그러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요즘에 영상 자서전도 많이 쓰셔요. 그렇죠, 예, 맞습니다. 영상 예, 자서전도 영상 괜찮고. 자서전. 그리고 영상 자서전을 만들어서 그 녹취를 풀면 그것도 책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어떤 그 형식에 딱 얽매일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시고 나한테 제일 맞는 방법이 이거구나 찾으시면 돼요. 난 너무 글솜씨가 없는데 나는 진짜 죽어도 책으로 된 자서전을 가져야겠다.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. 그런 분들은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. 우리가 옛날에 뭐 자서전 하면은 꼭 뭐 300 몇 페이지 되는 자서전 이게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맞는 사진으로 할 수 있고 뭐 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본 적 있어요. 친구들이 네. 그 본인한테 보낸 편지만으로 자서전을 낸 분도 있더라고요. 이제 그 돌아가셨는데 네네네. 이제 친구들이 이제 그 추모에 그 편지들을 이렇게 많이 보내오셨어요. 네네. 그럼 그거 다 모아갖고 뭐 너는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다. 당신은 뭐 우리한테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었습니다. 뭐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. 네네네. 그거 모아서도 책을 내시더라고요. 오. 그런 방법도 있고 되게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니까 이렇게 이리저리 보시고 네. 제일 맞는 걸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. 두 가지입니다. 첫째, 모르면은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던져라. 네. 그 질문 던진 게 수정만 하면은 그게 이제 목차가 되고 그 목차를 연결하면은 책이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자서전 옛날처럼 뚝뚝 막 300, 400페이지 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요즘 뭐 시도 그렇지 않습니까? 자유시를 해가지고 옛날에는 시가 뭐 3, 4, 3, 4, 뭐 5, 3 이렇게 가는데 요즘은 시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그게 아니고 자유시 축으로 자기가 풀어나가는 그 시처럼 그 자서전도 자기가 하고 싶은 잘하는 영상 자서전부터 사진 자서전, 뭐 시로드 자서전을 풀 수 있고 이렇게 풀어나가는 잘하는 걸로 택해가지고 자서전 갖다가 풀어나가는 게 좋은 거다.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말은 쉽습니다.
쉽지 않은 작업이에요, 사실은. 그렇죠. 그렇죠? 예. 하지만 진짜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. 네. 그 뭔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예, 예. 내가 이렇게 나의 지나온 과거와 현재를 점검함으로써 네네네. 내가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갈지 이 자서전이 알려주는 거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60살에 자서전을 썼으면 70살에 다시 한번 자서전을 쓰고 80이 됐을 때 또 한번 쓰고 아. 좀 더 괜찮은 사람, 괜찮은 인생 그러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발견하고 예, 예. 그러니까 자서전이라는 게 어느 생애 순간에 딱 한 번 딱 쓰고 마는 게 아니라 생애 주기별로 한 10년 걸러 한 번씩 씀으로써 내가 이렇게 살아나왔고 내 삶도 참 괜찮고 멋졌구나 이런 거를 확인하는 발자취로 이거 활용하면 좋겠다 싶습니다. 아니, 자서전 하면 평생 한번 적는 건데 나이 먹어가지고 또 10년에 한 번씩 또 적는 그건 자서전이라고 또 해야 되나? 근데 지금 만약에 60의 자서전을 내요. 예. 그럼 이분 70, 80, 90, 100세까지 살 건데 한 80쯤 됐을 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거나 달라지지 않을까요? 달라지죠. 그렇죠. 60에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나와 80에 내가 생각하는 나는 많이 다를 테니까 이 80이 됐을 때 내가 60대는 너무 어려서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인생이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. 야, 그러면 제목을 갖다가 뭐 저 인생의 도표. 그래도 좋고 도표 되겠네요.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한 10년 주기로 쓸 거를 권해드려요. 아, 그것도 괜찮죠. 뭐 내가 뭐 90대 썼다 그러면은 10년만 내가 50살부터 쓰면은 10년 단위 40년의 나의 인생 도표. 그렇죠. 그것도 괜찮네요. 그렇죠.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. 아, 저도 매 해년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제 아시는 저 교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. 저는 1년 12월 달 되면 일엑스를 씁니다. 그러더라고요. 제가 왜 일엑스를 쓰나요? 그랬더니 매 해년마다 뒤에 그 해년 맨 뒤에 내가 뭐 한 줄이라도 썼으면 나의 금년은 잘 살았다.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해서 저도 매 해년마다 저는 이제 말일에 안 쓰고 초에 해요. 초에 이제 금년에 할 거를 갖다가 계획을 잡아요. 그리고 이렇게 맨 뒤에 한 줄이 있으면은 저도 금년 잘 살았구나. 저는 계속하고 있는 건데 그것처럼 선생님 말씀은 10년마다 한 번씩 하면은 또 나의 인생의 도표처럼 또 잘 살았구나. 나 이렇게 또 변했구나. 내 생각도 변했구나. 이런 거네요. 네네. 그것도 또 좋네요. 이 앞에 저도 이제 어떤 한 분이 인터뷰하다 보니까 왜 책을 쓰세요? 물론 이제 책 쓰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. 뭐 유명하신 분들은 뭐 돈 벌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초보자 책 쓴 분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그래도 내가 살아서 이런 것도 해왔구나 하나의 발자취를 남기는 그런 의미가 된다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건 맞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고 그게 본능이라고 생각해요. 그렇죠. 그 책을 쓰고 안 쓰고의 차이는 그냥 그걸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처럼 책 쓰기 좋은 시대는 없는 것 같아요. 옛날에는 모든 정보가 다 숨겨져 있고 그래서 그 일부 계층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만 책을 쓸 수 있었는데 반해서 지금은 인터넷으로 정보 다 열려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뭐 카톡이나 SNS를 통해서 뭐 일상에서 글쓰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일단 책을 자비 출판하는데도 출판 비용도 많이 낮아졌고 네네. 그래서 투고를 하던 자비 출판을 하던 개인이 출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이 넓어졌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뭐 역량이 되거나 안 되거나 하나쯤은 내 책을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선생님이 생각하는 행복이 뭐라 생각하세요? 행복은 지금 이 순간이다. 이 순간이다. 그러니까 저희 세대 그 베이비 부머 일하는데 인생을 저당 잡히고 살았어요.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가장 훌륭하고
그런 사람이라고 대접받으면서 살았잖아요. 그래서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말라 그랬고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겠고 그래서 현재를 희생하고 미래를 만들어 왔잖아요. 네. 우리 세대가. 그런데 진짜 우리 남편도 그렇고 정말 어느 한순간도 열심히 일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이 그렇게 막 화사하거나 그렇지 않아요. 자녀 교육에 너무 올인했고 뭐 이것저런 이유로 미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왔는데 제가 이제 50 이후에 생각을 해봤더니 그건 조금 어리석은 일이었구나 그런 생각도 어쩌면 들어요. 이건 이제 지내놓고 나서 생각이긴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 제일 중요한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좋은데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이 순간을 저당 잡히거나 잠시 미루는 거는 조금 어리석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내가 오늘 이 순간 요걸 요 순간을 즐겁게 지내는 거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요. 그 행복을 조금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는 자주 그렇게 아이고 거기까지만 얘기할게. 알겠습니다. 행복은 이 순간에 즐기는 게 행복이다. 옛날의 행복과 지금 행복은 다르다. 네네. 옛날에는 일하는 게 행복이었는데 네. 지금은 이 순간 즐기는 게 행복이다. 그건 이제 살아본 결과론. 예.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앞으로 나이가 20년 후에 질문한다면 뭐또 바뀔 수가 있겠네. 아 그렇죠. 그때는 아마 건강한 게 행복이 아닐까. 지금도 마찬가지긴 해요. 지금은 저래 건강한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. 지금도 그럴 것 같은데 20년 후면 정말 절실할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헤르만 헤세의 에세이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막 노벨상 받고 대가잖아요.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죠, 그렇죠.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제 예술학 작품을 했고 그랬는데 그분도 밤에 잠이 안 왔고 불면의 밤을 새우면서 외로웠고 그냥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똑같은 그런 노년을 보냈더라고요. 그렇죠.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노년에 가장 중요한 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이구나. 맞습니다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지금도 그 20년 후에 건강하려면 지금도 건강해야죠. 근데 잘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또 기억하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, 아시죠? 구독.